제 영상에서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손목 비브라토예요. 암 비브라토와 리스트 비브라토, 그러니까 팔 비브라토와 손목 비브라토, 흥미로운 논쟁이 많더라고요. 손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암 비브라토는 역다봉이다, 손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주 비브라토,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고 자기가 주로 편하게 잘 되는 비브라토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암이고, 정말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스스로 많이 연구하면서 손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더 많은 경우에 손목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비브라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 첸의 말에 의하면 손목과 팔 비브라토, 이 리스트와 암 비브라토 두 가지를 놓고 얘기했을 때 레이 첸의 생각에는 커다란 유리 상자에 넣는 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큰 유리병 안에 넣는 큰 돌이 자신의 메인 비브라토라는 이야기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을. 하지만 그 큰 돌을 넣고도 여전히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을 내가 쓰지 않는 다른 비브라토, 비유하자면 작은 돌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유리병 안에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자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뭘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기 청중 누군가가 모래입니다. 그럼 모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넣을 수 있나요? 하면 저기 누군가가 물이요. 그러면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기 되게 생뚱맞은 분이 언제 어디서건 무언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무언가를 넣으려면 가장 큰 거를 먼저 넣어야 이걸 넣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어쨌든 레이 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신의 메인 비브라토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주는 사이드 비브라토를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암을 배웠지만 손목을 쓰고 또 둘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손목과 암과 손목에 대한 그 논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사이트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암 비브라토만을 하면서 정말 잘하시는 바이올리니스트 저 딱 2명 생각납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왕성히 활동하시는 두 분, 미국의 조슈아 벨, 그리고 프랑스의 르노 카푸숑, 이 두 바이올리니스트가 암을 정말 메인으로 하시고 주로 하지만 잘하는 연주자들. 저도 카푸숑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 세대의 위대한 대가들부터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 중에 소위 말하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좀 더 많은 경우에 손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등하고 열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대가들 중에서는 손목을 더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두 비브라토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암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풍부하고 남성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암 비브라토의 단점은 아무래도 매음마다 팔 전체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그 팔의 좀 텐스, 긴장이 손목에 비해 빨리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목도 물론 계속하고 있으면 긴장이 되죠. 하지만 그 오는 속도가 암이 좀 더 열일이 아닌가, 대신에 굉장히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목 비브라토의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이죠. 좀 짧은 공간에서도 빨리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목 비브라토를 마치 팔 비브라토처럼 굉장히, 암 비브라토처럼 굉장히 풍부하게 하시는 분들을 저도 몇 명을 알고 있고, 암보다 더한 손목을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지만, 손목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엔 좀 자잘할 수가 있습니다, 암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잘하다는 건 약간 좀 풍요롭지 못한 어떤 느낌, 좀 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잠깐 말하다가 발견하는 거니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생산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굉장히 암이죠. 하지만 또 멘델스존 같은 거에서 우리가 손목도 해볼 수 있죠. 손목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포지션과 같은 낮은 포지션에서도 여러분들이 암을 쓰실 수도 있지만 손목으로
그래서 좀 팔이 잡힌 상태에서 좀 더 손목을 흔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손목 비브라토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요 전편에서는 제가 비브라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드렸는데, 정의를 조금만 더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이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해요. 비브라토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정의 중 몇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내려가는 동작이다, 올리는 게 아니라 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비브라토는 내리는 것만 하는 동작입니다. 내리고 올리는 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비브라토는 일방통행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을 하시던 손목을 하시던 내리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올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의를 하는 거예요. 노크를 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문을 노크할 때 팔 전체를 이용해서 노크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문을 노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이 문을 두드리는 일방통행의 방향만 생각하지 치고 올라오는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손목으로도 노크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통행, 내리는 동작만 생각하고 계속 내리는 것만 할 거예요. 올라오는 것은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 액션에 대한 리액션으로 올라올 거라 내리는 것만 열심히 해주세요. 결국 비브라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을 쓰시던 손목을 쓰시던 이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first line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 관절을 쓰러뜨리는 방법론이에요. 그거를 팔을 이용해서 쓰러뜨릴지 손목을 이용해서 쓰러뜨릴지, 그죠?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 너무 여기가 좁게 움직여서 문제인 친구들도 있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거의 반대로 뒤집혀서 꺾일 정도가 돼서 문제인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좁아서 문제인 사람들은 일부러 당연히 더 많이 움직일 것을 주문하고, 반대로 너무 많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꺾이면서 올라오는데 문제를 이렇게 걸리면서 올라오는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한테는 동작의 크기를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을 움직여보는, 뭐 이렇게 하고서 따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애들한테 눌러보라고도 하고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하나당 20번씩 매일같이 움직여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브라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 손목 비브라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손목 비브라토를 배우시는 것을 이 영상에서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